5월 23일 금년 2023년도에 미국의 의사 중에서 가장 의사들의 생각을 많이 발표하는 Surgeon General, 지금 Dr. Vivek Murthy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얘네들한테는 매일, 매주, 매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지나면 얘네들은 다시는 그걸 가져올 수 없고, 그때 매일 새로운 것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몸이 변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생각해 볼 때가입니다. 스페셜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소셜 미디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과거 한 20년 동안에 많이 퍼졌죠. 12살 이상 17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95, 98% 아이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전부 다 쓰고 있고, 12살 미만 11살 그 아이들도 한 40%가 이런 소셜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LA 타임스를 보면서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뉴스는 이 LA에 살고 있는 15살 된 라티노 여자아이가 이제 뭐 그 페이스북 같은 거를 하다가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경찰관하고 이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찰관은 정말 반사회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26세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얘가 이상하니까 여자애가 끈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 집 할머니랑 아이랑 가족들을 전부 다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15살이면 지금 미성년입니다. 더군다나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뒤라는지 서로가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어른은 그래도 여기가 전두엽이 25살쯤 되면 완전히 성장을 하니까 판단력도 좀 생기고 과거의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누구하고 있어 서로 의논할 사람들도 있는데, 이 청소년들은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대개는 뭐 외롭고 뭐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데가 이제 이 소셜 미디어 아닙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서전 제너럴, 이 서전 제너럴들이 참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전에 에버렛 쿱이라는 사람은 담배가 얼마나 나쁜가, 그래서 담배를 갖다가 철저하게 규명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 이게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전 제너럴이었습니다. 닥터 멀티라는 분이 팬데믹 도중에도 그 전에 워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3세부터 뭐 20세 사이에 이 청소년들 중에서 불안한 애들이 지금 30%, 3명에 1명, 우울한 애들이 25%, 그러니까 4명에 1명,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도 제가 그 전에 교과서에 봤을 때는 한 10여 년 전에는 자살률이 12%였습니다. 근데 지금 14.6%로 됐거든요. 올랐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의 자살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도 못 만나죠. 어디 가서 운동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 지금 소셜 미디어에만 전부 다 이제 매달리게 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 악이용하는 나쁜 어른들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매일, 매주, 매해 지금 성장해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이 시간을 갖다가 나쁜 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지금 닥터 멀티가 그때 그 말을 하고 워닝을 한 것이 제가 생각엔 작년인 것 같은데, 금년 5월에 다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한 거죠. 소셜 미디어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디지털한 출현을 빨리 했고,
그 한국 정부가 그거 참 잘한 것이 빨리 이런 것들을 갖다 군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보급시켰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 재주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더 많이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악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나, 이제 이들이 그 주는 악영향이 아이들이 다른 소셜리제이션을 안 하고 집에만 다 돌아박혀 있는 거,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이런데 전부 다 몰두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요, 도파민이 막 올라가거든요, 흥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더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갖게 되니까 다른 거 할 생각이 안 납니다. 지루한 공부를 하면은 도파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데 막 탐닉하고 그런 애들을 MRI 촬영을 해보면은요, 마치 술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 두뇌의 어떤 서큐트가 벌써 형성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음주 중독된 경우에 이런 서큐트가 미리 이제 회로가 결정이 된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옛날에 술 마신 친구만 봐도, 그 친구 생각만 해도, 아니면 술을 마셨던 장소 그 옆을 지나가도 이 서큐트가 막 액티브해지니까 가서 빨리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독 현상 같은 것이 벌써 회로가 생기고 있답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가 특히 이제 그 닥터 멀티는 너무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것들 자꾸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20년 동안에 아무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점점 자기네 것들을 많이 젊은 애들이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금방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마 이런 회사들한테, 게임 만드는 회사나 소셜 미디어 이 회사에다가 너희들이 하는 거 그 내용을 좀 다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심사해 보겠다. 얼마나 청소년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잘 안 준대요. 그 재료를 줘야지만 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 했는데 왜 지금 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도 그걸 받아들여주질 않는답니다. 물론 다 악영향은 아니죠. 어떤 것들은 뭐 그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뭐 좋은 그 경치 같은데 뭐 산악반에 들어 산악에서 어디 가서 등산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좋은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 이런 미디어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확 깔아드리는 것 중에서는 너무 센시티브한 것, 너무 중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도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미디어 회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잠을 잘 때 non-REM sleep을 하려면은 처음에 스테이지 1, 2 잠이 들까 말까 좀 푹 잠다가 푹 잠이 드는 때가 스테이지 3입니다. 처음에는 그 숄텀 메모리가 이제 히포캠퍼스 해마 조직에 있다가 거기 있는 세포들이요, 스핀들셀인데 이게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 콜텍스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콜텍스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롱텀 메모리가 되죠. 시험을 칠 때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가 생활에서 뭐 필요할 때라던가,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칠 때라던가, 자기가 직접 시합에 나갔을 때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나 잠을 잘 못 자면은요,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거를 못 하니까 롱텀 메모리가 안 되고, 여기서 오히려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 거 배우는 것도 여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수면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기억이라던가 학업의 성적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하느라고 친구를 별로 안 만나죠. 제가 보는 환자들은요, 친구를 못 만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가상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하고 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지금 친구가 몇 명 있어? 그러면 뭐 두세 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실제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이런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만난 친구들을 갖다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실제로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감정을 갖다 공유하고 서로 사회생활을 갖다 배우는 데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낙후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요. 닥터 멀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한테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걸 하려면 50%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감기약을 먹을 때 가서 감기약 성분 조사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미리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이거 규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그걸 안 하면은 회사가 망하니까 그거 다 따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 회사들이 점점 더 애딕티브한 것들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빨리 조사해가지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 규제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한국도 물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점에서는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사업 때문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너무 힘들어지셨죠. 더군다나 팬데믹이 큰 문제가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도 되고 그 다음날 9시에 그러면 자다 깨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공부는 하는 줄 마는 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셜미디어 들어가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3년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회사들도 규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통이 참 힘듭니다. 티네이저들하고.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너는 왜 노멀한 것 같이 안 하고 좀 이상하게 구냐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야단만 친다고 그러고 많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느끼기에 이렇다. 네가 이렇다고 하시면은 얘네들은 부인하거든요. 내 생각에 네가 잠을 그렇게 1시까지 못 자고 2시까지 못 자고 그 다음날 앉아가지고 뭘 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다. 우리 그 틱톡이라던가 이런 소셜 미디어의 시간을 좀 같이 결정하자. 조금 줄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